사실 저희 매장 때문에 오게 된 게 아니라 한식 맛있는 상상이라는 한식 커뮤니티를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 모임은 여기 계신 분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보통 마케팅이라든가 영업 뭐 이런 쪽에 계시는데, 저희 한식 맛있는 상상은 주는 셰프들이에요. 셰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자기네 매장 음식들을 이런 거를 이제 교류하고, 그리고 매달 이제 음식을 만들어 와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술을 가지고 이제 페어링도 같이 하고, 그렇게 저희가 한 지가 15년이 됐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식 맛있는 상상이라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한정식 하시는 분, 그때는 가입할 수 있는 조건도 있었어요. 주방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그리고 매장에서 과장 이상급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또 티어는 25명 25명이 넘어가면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조별로 나름대로 이제 매달 요리 하나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대해 서로 분석하고 얘기하고, 그런 모임이어서 서울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서로 올라와서 이 모임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한 7년 8년 동안 막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들 뭐 그러다가 이제 한정식이 다 아시죠? 지금은 한정식 그러면은 보통 상견례 많이 하는 자리, 그 다음에 그냥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설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체인점들이랑 이런 업장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같이 셰프들이 쓸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리조트라든가 이렇게 빠지면서 저희 모임이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저도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때가 이제 저도 장사를 같이 시작했을 때 모임을 못 나오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어느 날 모임을 나왔는데, 보통 25분이 나오시다가 한 분, 두 분밖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0년 넘게 하던 모임이 한 명, 두 명인데, 내가 다시 한번 살려보고 싶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지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 한식 맛있는 상상이 지난달부로 21회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 매장보다는 이 한식 맛있는 상상이란 이 커뮤니티 때문에 여기 모임에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뭐 한식에 대한 거는 다 알려드리고요. 질문 혹시 이렇게 미리 해주신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해드리고, 또 제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어려운 단어나 용어라는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 주세요. 예, 어울리다 한식 맛있는 상상의 권영국 대표님 모시고요. 어울리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셨고요. 한식 맛있는 상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권영국 대표님의 가지고 계신 한식과 그다음에 운영하고 계신 매장에 대해서도 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한정식에서 그런 근무했던 경력으로 그 이제 순댓국 가게나 이제 생삼겹살 가게를 오픈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양식을 했다고 레스토랑을 차리고, 뭐 프렌치를 했다고 프렌치 레스토랑 차릴 수 없잖아. 솔직히 금액이라는 게, 만약에 프렌치 레스토랑을 예를 들어 차리면은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차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한정식을 했지만 정말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집에서 지원도 받지 못할 게 분명하니까, 그나마 가장 대중적인 게 삼겹살인 것 같아요. 처음에 순댓국집은 나중에 한 거고요. 처음에 제가 시작한 거는 고깃집 먼저 시작을 했어요. 고깃집을 제가 결혼을 하고 28살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28살에 그 고깃집을 인천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듬해 지나서 순댓국은 솔직히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고깃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그 무복리 순댓국 본사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는 남의 집에서 월급 받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왜 이렇게 월급을 할까? 차라리 내가 모시고 오면은 저거 다 내 건데 저 남의 집 일해봤잖아요. 잘하면 다 제 거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인천에다가 순댓국집을 차려드렸어요. 자, 어떤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가게가 25평이에요. 딱 요만해요. 가게가 요만한 가게에서 테이블 11개를 놓고
이제 오픈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사람도 맞춰드리고 11개 오픈했을 때 제가 6명을 티어를 맞춰드렸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주방 셋, 홀 둘, 일부러 오픈이니까 첫날 380 팔았어요. 테이블 11개 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 그대로 아마도 오픈빨 뭐 이런 것도 있고 지인도 있고 제가 지인이 좀 많다 보니까 화분도 한 40개인가 왔어요. 화분이. 그러니까 둘 데가 없으니까 막 주민신고 들어오고 이빨 치우라고. 그래서 이제 치울 때도 없고 하니까 오시는 분한테 나중에는 바꿨어요. 화분이 아니라 차라리 저 다른 걸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제가 제 금액에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금액, 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 고깃집 할 때 4천만 원 갖다 시작했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첫 달 제가 가져간 금액이 50만 원 갖고 왔어요. 그 이유가 제가 한정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꼴에 존심은 있어서 간장은 몽고 501 아니면 김꼬만만 쓰고 그리고 다시다를 쓰면 소고기 다시다 뭐 이런 거 제품 자체도 좀 좋은 제품 왜 손님들한테 드리는 거 그리고 육수를 만들어도 육수를 만들었어야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 사용을 하냐 제 자신한테 용납이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런데 3개월 뒤에 용납이 되더라고. 직원 월급 줘야 되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가져가는 게 또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때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50만 원 가져가서 상관이 없는데 아 장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주방에 있을 때는 정말 좋은 재료만 쓰고 난 맛있게만 하면 되는데 이건 장사를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은 걸 생각을 해야 돼. 주방 업무뿐더러 원가 관리해야 되지, 재고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면 또 이제 매출에 대한 뭐 세금에 대한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깃집을 할 때 그때 많이 느꼈어요. 이제 그때 많이 축적된 걸 가지고 거기에 4천만 원 가지고 제가 딱 8개월 장사했거든요. 8개월 바짝 해가지고 그거 권리금 4천만 원 주고 팔았어요. 가게 이렇게 팔고 다시 또 고깃집을 또 차렸어요. 그 대신 조금 더 큰 가게로. 그리고 그 고깃집도 잘 됐어요. 고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이제 그 김재순 대표님도 아시죠? 네. 매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셰프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셰프의 마인드로 했으면 아마 저도 장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도 요리사지만 오너의 그런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제가 지금 순댓국이랑 고깃집을 하지만 저는 다양하게 다 해요. 제조업도 하고요. 유통도 하고요. 판매 다 해요. 인터넷 판매도 하고 제가 한 5가지, 6가지를 이윤을 추구해요. 순댓국이랑 고깃집만 하는 게 아니라 막걸리도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댓국 제조업도 해요. 인터넷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되는 건 다 하고 싶어 솔직히요. 너무 재밌는 거 이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게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고깃집하고 할 때도 진짜 금액 때문에 하는 거였지 제가 돈이 만약에 저희 집이 조금 더 부유하거나 그랬으면은 아마 다른 걸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매장이 원래 처음에는 뭐 80만 원, 아니 50만 원이라던가요? 80만 원 했어요. 80만 원에서 네. 매출 첫 달이 50만 원이라고 하셨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월 3,300을 팔았어요. 처음에 고깃집 했을 때. 그러니까 순대국집 매출 3,300이고 고깃집 했을 때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한 2000 초반대 한 2,400, 500 동네 상권이 너무 동네다 보니까 2,400, 500에 왜 그냥 재료비가 공산품 가격만 80만 원에 매출에 그러니까 80만 원에 월세 보통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이제 답이 나와요. 한 100만 원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300에서 한 400을 공산품 가격만 고깃값 빼고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고깃값이랑 하니까 이게 뭐 한 2천만 원이 넘어가요. 인건비 다 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내 손에 떨어진 거 5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깃집 할 때는 4명이서 일했어요. 주방에 직원 하나, 홀에 직원 하나, 알바 하나, 홀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처음에 오픈이니까 파출부를 잠깐 일주일 동안 써서 유동성 있게 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일주일이 지나면은 오픈하고 났으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거 잘.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이런 인원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다음 고깃집을 차리고 순댓국 같은 경우는 고깃집이 너무 잘 되는데 잘 된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안 됐다가 잘 된 이유가 있었어요? 고깃집은 잘 됐었어요 원래. 아 처음부터?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네. 원가를 자체를 너무 좋은 걸 쓰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쵸. 이게 수익이 남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왜냐하면 공산품 가격을 100만 원 맞춰야 되는데 뭐 300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산해서 줄이는 거야. 자, 공산품은 네. 그냥 몽고 501 쓰다가 몽골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셔서 저기 목소리 좀 크게 하셔야 되고요. 네네. 두 분 수다 떨시면 안 되고요. 더 자신감 얻으시라고 되게 길게 써주신 프로필을 제가 그냥 리프레시 차원에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업은 한식 조리사 하면서 경영자시죠. 그리고 한국 외식 조리 전문 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수상 경력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좀 읽어드릴게요. 2004년 세계 음식 박람회 단체전 대상, 2004년 세계 음식 박람회 찬요리 금상, 2004년 세계 음식 박람회 더운 요리 금상. 이거 그날 그 한 행사에서 다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예. 2006년 세계 음식 박람회 개인전 주안상 금상, 2006년 광화 순무대 2인 단체전 은상 수상, 2007년 인천 음식문화축제 개인전 주안상 대상, 2010년 대전 국제요리 박람회 단체전 동상, 그리고 2010년 인천 조리사 중앙회 이사 임명 가로치고 최연소 하시고 2010년 인천 음식문화재 개인전 동상, 그 다음에 한정식 태평소 근무, 송내에 있었던 매장인가봐요. 네네. 한정식 소방 근무, 역삼동에 있는. 그리고 현재는 서간의 순댓국, 서간의 생삼겹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추가로 하고 계시고요. 방송도 뭐 맛있는 경제, 토요일 특집 출발 모닝와이드, 뭐 스타킹, 뭐 다수의 방송 출연 중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방송 출연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저희 모임이 제가 네. 아까 처음에 한식 맛있는 상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모임에서 SBS에서 그 뉴스와 생활의 경제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서 1분에서 3분짜리 나오는 간단하게 요리 설명해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 코너를 모임에서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했었어요. 근데 제가 했는데 좀 PD랑 얘기 잘 맞고 해서 그런지 몰라 그 PD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제 계속 개인적으로 많이 좀 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은 모임에서 시작을 했어요, 방송을. 네. 좀 노는 얘기인데 요즘에 그 되게 방송에 셰프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뭐 백종원 그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분도 많이 나오시고 다른 셰프님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그냥 개인적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뭐 지나치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재미로 하는 방송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퀄리티가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음식이 단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설탕을 많이 넣죠. 네, 그쵸. 근데 그게 대부분이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하는데 좀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게 저는 향후 앞으로 음식도 이제 가족들 아니면은 건강한 음식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 남자들의 주부 생활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손쉽게 정말 간단한 재료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뭐 제가 이번에 감자를 가지고 스위스 감자전이라고 그러니까 로스테라 그래요. 그냥 채 썰어서 팬에 구우면 돼요. 아마 이게 백종원 대표님도 했을 거예요. 그게 로스테인데 저는 그거 전쯤에 했어요. 그러니까 제게 묻혀버리더라고요. 인지도가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가 그러니까 브랜딩이죠. 그러니까 백종원 같은 거 완전 브랜드잖아요. 이 브랜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묻혀버리더라고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 친밀해지고 예전에는 주방장, 요리사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셰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뭐 셰프라고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지금도 어색해요. 뭐 권 셰프님, 원 셰프님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셰프라는 소리를 들은 게 한 2년밖에 안 돼요. 보통 한식은 뭐 실장님, 뭐 조리장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셰프라고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이미지로는 셰프들이 이제 젊은 셰프들, 성공한 셰프들, 좀 유명 방송을 타는 셰프들이 많아졌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 계실 때 그 셰프들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식당에 가시면 아시잖아요. 참 무시받는 게 그거예요. 야, 공부 못하고 배운 거 없으면 주방에서 일해야지. 그리고 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잖아요. 못 배우면 음식 배운다든가 뭐 중국집 제일 흔하게 얘기하는 게 배달이나 중국집 뭐 이게 중국집에서 배달하거나 주방에서 일을 한다거나. 저희 때도 그랬어요. 음식 한다 그러면은 야, 남자가 무슨 주방에서 일을 하냐, 좀 그래도 사무직이나 뭐 이런 공무원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올해 39살인데 저희 부모님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식당을 오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어요. 아, 남자가 왜 주방에서 일을 하냐, 앞치마 메고. 저희 할머니도 싫어하시고. 그런데 제가 좋아서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허락해 주셨어요. 나중에. 그 한식 맛있는 상상 그 보면 요 근래 했던 이벤트 행사가 이제 우리나라 전통술과 같이 이렇게 시연하고 하는 행사 한 것 같은데 그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한식 맛있는 상상을 제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제는 그냥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한식 커뮤니티라는 걸 만들면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서로 셰프가 아니라 셰프한테도 좀 뭔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한테도 무언가를 알려주는 그런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찾은 게 전통주였어요. 솔직히 외국 셰프들이나 요리사들은 와인을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떤 음식에는 어떤 와인이 어울리고 어떤 음식에는 어떤 술이 어울리는지. 그런데 한식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솔직히 소주가 증류주인지 아니면 희석주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뭐 대장부라고 나오는 거 술 아시죠? 그 술이 어떤 술 같으세요? 희석주 같으세요? 증류주 같으세요? 증류주를 아시잖아요. 그 희석주예요. 증류주 아니에요. 다 희석해서 만든 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전문직으로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 자, 한식을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에서 막걸리가 20종류를 팔아요. 순댓국집이지만 그 대신 페어링 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배꼽 양조장에 그 이승훈 대표님을 모시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음식 페어링보다는 우선 전통주 위주로, 막걸리 위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게 회가 가면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첫 회는 막걸리 그리고 두 번째도 막걸리 하려고 그러는데 이승훈 대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 막걸리는 이제 대중적이지만 조금 더 깊숙이 가는 전통주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전통주 공부해야죠. 그러면서 배운 게 우리나라 전통주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추성주 이런 거는 약주라고 해요. 그리고 안동소주 그다음 이런 거를 증류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성주 약주에는 들어가 있는 게 구기자, 대추 이런 걸 달여서 증류주와 혼합을 해서 그렇게 만든 거를 이제 약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대표적으로 그냥 쉽게 마트에서 보이는 약주라든가 이런 게 아마 김포 약주 이런 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는 증류주를 만든 거를 약을 달인 거 같이 혼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송화 백일주 이런 송진을 넣어서 만든 술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주가 생각보다 되게 술의 종류죠, 브랜드명이 아니라. 그렇죠. 예. 종류예요. 근데 그렇게 약주. 종류가 많은데 왜 식당에서나 아니면 보통 대중적인 사람들 잘 모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한정식을 했을 때 분명히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술이 분명히. 근데 어떻게 매치하는지를 모르고 그걸 마셔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술을 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보통 대부분 소주나 이런 거 쪽을 희석주를 많이 마시지 전통주 접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셰프들을 불렀어요. 자, 여기는 술 한번 먹어봐. 뭐 어떤 음식이 어울리겠어? 이거는 송화 백일주는 향이 강하니까 좀 이 술 맛을 확 사라지는 약간 새콤달콤한 이런 뭐 이렇게
샐러드라든가 이런 게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안동 소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기라든가 뭐 갈비찜이라든가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우리끼리 자 페어링 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한식 맛있는 상상에서 시작한 게 전통주와 우리나라 음식을 페어링하고, 그리고 나서 야 왜 전통주는 칵테일을 못 만드냐, 칵테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5월에 칵테일도 한번 했었어요. 전통주를 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그 정읍에 가면 해창 막걸리라는 게 있어요. 혹시 해창 막걸리 아시는 분 계세요? 해창? 정읍에 가면은 햇살 50%, 찹쌀 50%를 섞어서 만든 해창 막걸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걸쭉하죠. 그럼 혹시 막걸리 종류가 몇 종류나 되신지 아세요? 쌀막걸리, 그리고 찹쌀로 빚은 막걸리, 그리고 밀막걸리. 밀막걸리 대표적인 게 부산의 금정산성. 혹시 금정산성 드셔보신 분 계세요? 교회 오빠들만 오셨나요? 어떠셨어요 그게? 좀 시큼하던데. 그죠? 그게 500년 전통 누룩이라고 해서 밀 누룩이라고 해서 그 금정산성 막걸리는 되게 걸쭉하세요. 되게 걸쭉해요. 그리고 찹쌀로 만든 막걸리도 되게 걸쭉해요. 그리고 이제 쌀로 만든 막걸리는 되게 맑아요. 이렇게 장수 막걸리 이런 거 일반적으로 대중 파는 게 쌀 막걸리예요. 쌀 막걸리.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샤베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떠먹게 만들었어요. 해창을 떠먹는 막걸리 만들고, 문배주를 가지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뭐 사과라든가 이런 애플향을 첨가해서 만들고, 그렇게 7종류의 칵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레시피를 업장에다가 다 드렸어요. 자, 각 업장에서도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세요. 판매하고 있는 술이지만 좀 다른 식으로 손님들한테 좀 다가가고, 그리고 일반 업장을 하지만 고깃집 다 가서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소주잖아요. 소주 팔지 말고 우리나라 전통주 하나 갖다 두시고, 가격대 다양하게 많아요. 전통주 그러면은 뭐 보통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7, 8천 원. 전통주가 7, 8천 원? 지금 가격은 조금 있어요. 추성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추성주 같은 경우 원가가 3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750ml 한 병에 원가가 36,000원인데 보통 거를 판매를 하면은 68,000원에서 8만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잘 드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잔술로 바꾸는 거예요. 잔술로. 한 잔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요거를 좀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무슨 토닉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칵테일처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도 참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전 대표님들한테 굳이 음식을 팔 때 이런 술, 전통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며칠 전에도 혹시 장사수업방에 들어가 계신 분 계세요? 장사 소곡방이요. 장사 수업방. 수업방이라는 게 네. 따로 있는데 그 방에서도 그 어떤 친구와 제가 얘기를 해서 합정에 박간의 부대찌개라는 대표님이 계세요. 저 때문에 막걸리를 한 4종류를 들어놨는데 보니까 장수 막걸리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장수 막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될 수 있으면 슈퍼에서 판매하는 막걸리는 잘 판매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저거는 언제 어느 때나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내가 추천해주는 막걸리,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막걸리를 먹었을 때 그 맛은 다음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몰라요. 잘 내가 이 지평 막걸리를 추천을 했는데 사실 막걸리 어떤 게 맛있어요? 그럼 저 인천이니까 소송주 주세요 그래요. 죄송한데 저희는 슈퍼에서 판매하는 막걸리는 판매하지 않고 각 지방에 판매하는 가장 제일 잘 나가는 막걸리 판매하는데 오늘은 다른 거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겠어요? 물어보면은 그래 그러면 나는 좀 대신 취향을 물어봐요. 단 막걸리, 달지 않은 막걸리, 완전히 달지 않은 막걸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난 좀 달달한 막걸리 달라. 그러면 지평을 막 추천해요. 그럼 이분이 먹고 나서 다음에 오면은 다른 분을 모셔갖고 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이 집에는 막걸리가 어마어마하게 있어. 야 지평 주세요. 왜? 먹어봤으니까 자기는. 그리고 지평을 주고 날 불러요. 다음 어떤 거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걸리를 그러니까 저희 셰프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단막걸리 추천 안 해요. 달지 않은 막걸리를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달지 않은 막걸리 아시는 거 있으세요? 달지 않은 막걸리.
제가 있어 선물 드릴게요. 한 명이라 나오네요. 검색하십시오. 지금 네. 제가 얘기할게요. 송명석이라는 막걸리가 있어요. 이름인가요? 네, 이름. 홍명석? 송명석. 네, 우리나라 술 기능장이시고요. 중력고를 만드신 분이세요. 중력고요. 네, 중력고. 그게 뭔가요? 전통 증류주. 네, 우리나라 3대 명주라 그래요. 우리나라 3대 명주라 그래요. 중력고, 그 다음에 이강주, 그 다음에 이제 뭐 송화배유주 이런 식으로 3대 명주가 있어요. 그 명주 중에 하나 만드신 분이 송명섭이고, 그분은 자기가 농사지은 쌀로만 막걸리 만드세요. 그래서 400병 이상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쌀이 다 떨어지면은 막걸리를 이제 판매를 안 하세요. 그리고 중력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들은 얘기고, 그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중력고 내가 사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살려면은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 마음에 안 들면 안 팔아요. 술을. 됐어, 가세요. 다음에 오세요. 왜 술 안 파냐? 돈 줄 건데. 네 인성이 마음에 안 들어. 다음에 오세요. 뭐 이런 그런 분이세요. 근데 기분 좋으면은 그냥 술도 주시고, 모임을 하면 술 협찬도 많이 해주세요. 대표적인 게 뭐 이거, 그다음 김포에서 나오는 선호 막걸리, 그다음에 해창 막걸리, 이런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달지 않은 막걸리예요. 그래서 한마쌍에서 계속 하는 거는 우리 전통주를 자꾸 알리고 싶어요, 자꾸. 왜냐면 여기 계신 분 솔직히 하나도 모르잖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또 이런 막걸리도 있었구나,